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꽤 뜸했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D&D를 드시고 239를 알고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최근에 제 얼굴이 많이 좀 얼굴이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우리의 연구 결과물 제조된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만에 8kg를 뺐거든요. 8kg에서 10kg 빼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과도하게 뺐다 싶어서 요즘 조금 자중하고 이제 한 달에 한 3kg 정도만 빼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정부 연구 과제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해왔던 혈행에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근력 감소, 우리 나이가 들어가시거나 또는 우리 당뇨로 인해서 근력이 많이들 감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근력 감소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근력이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무려 정부 과제를 큰 걸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일형 당뇨 환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 정말로 이게 기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분은 나이는 54세 여성분입니다. 전라남도 나주분인데 우리한테는 약 한 달 전에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분의 과거 상태를 보면 당뇨를 앓으신 지가 벌써 20년이 됐대요. 20년. 근데 시작은 보니까 임신성 당뇨였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보니까 이분 기록에 20년 이상 드셔오셨다라고 그랬어요. 20년 드셔왔고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년간 당뇨약을 먹어왔지만 결국은 임신성 당뇨, 줄여서 임당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는 인슐린을 맞아야만이 사는 일형 당뇨가 불행하게도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뇨가 이제 10년, 20년이 되면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합병증, 그 다음에 그 일형 당뇨가 되고 더 이상 약으로 안 되어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이분도 보니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희한테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일단 인슐린 양이 18단위를 맞습니다. 기저를 18단위를 맞고 그 다음에 초석을 식사 때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4에서 6단위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주사를 뭐 60단위나 뭐 80단위 맞는 분들에 비하면 매우 적게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느 분은 60단위고 어느 분은 지금 이분은 18단위에 4에서 6단위면은 12에다가 약 한 30단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직은 이분이 췌장의 베타세포, 즉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분의 상태를 한번 봅니다. 진료 기록을 갖다가 저희한테 주신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보면 이분의 당화혈색소는 주사를 걸으니까 기저를 18단위 맞고 초속을 4에서 6단위씩 두 번을 맞으니까 약 한 28단위에서 30단위 또는 26단위에서 30단위를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11.7이에요. 굉장히 높죠. 전혀 조절이 안 되는 상태. 그러면서 공복혈당은 얼마가 나왔느냐? 240. 자, 그러면 이분의 식후혈당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주사를 약 30여 단위를 맞고 당화혈색소가 11.7이야.
그럼 여러분 식후혈당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아시겠죠? 300에서 400입니다. 공복은 240이었고, 그랬을 때 이분의 C펩타이드, 우리는 여기에서 DND를 연구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게 뭐지요?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타내는 이 C펩타이드의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했지요. 이 C펩타이드의 수치가 0.42, 그러니까 1.1 이상 기준으로 할 때 0.6 이하면 일형 당뇨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0.42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일형 당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분이 식이요법을 나름대로 그래도 6개월 이상을 꾸준히 해왔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당뇨 앓은 지가 20년이 되었고, 공복혈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주사 30단위인데도 공복 240에 뭐 식후혈당은 300, 400에 이미 C펩타이드 0.42로 많이 악화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매일매일 혈당 리포팅을 보내온단 말이에요. 근데 혈당 리포팅을 보내오는데 이분의 기록을 쭉 전체를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이분이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갔어요.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DND를 드신 지가. 근데 이분이 지금 급격하게 혈당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한 이틀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이분은 지금 기록을 보면 이분이 지금 써주신 걸 보면 지금 어제 8월 18일과 8월 22일 날 온 걸 보면 공복혈당이 245였네요. 그 전에 우리 DND를 드시기 전에 245였고 식후혈당은 여기에 지금 300에서 490이라고 써놨어요. 아마 490이 아니라 400을 잘못 눌렀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분이 저한테 주신 건 식후혈당이 300에서 490이었다. 공복혈당이 245였다. 그런데 이때 지금 계속 맞았던 것은 주사량이 18단위에 4와 4 또는 6을 맞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지금 8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사흘 전에 지금 보내온 거에 보면 인슐린 양이 말이에요, 극적으로 줄었어요. 18단위 투제오를 맞던 투제오를 현재 투제오 10단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드라를 말이에요, 에피드라를 똑같이 아침에 2단위, 점심 4단위, 저녁 2단위.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지금 에피드라가 4에서 6단위씩을 맞던 것을 이제 2단위, 4단위, 2단위 이렇게밖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에피드라는 8단위, 투제오는 10단위. 그러니까 투제오와 에피드라 합치면 18단위밖에 안 되죠. 지금 22일째인데 이분이 지금 30단위였잖아요. 그러면 원래 30단위를 맞으면서도 혈당이 얼마였어요? 공복 245에 식후혈당 300에서 400. 이분 말에 의하면 490까지. 그런데 지금 얼마냐? 자, 보세요. 이제 이분이 아침 공복이 145밖에 안 돼요. 240에서 또는 245에서 14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식후 점심에 한번 재고 있는데 170대예요. 179도 나오고 어느 때는 145도 나오고 또는 180, 그러니까 140에서 180. 식후혈당이야 뭐 2시간 140까지는 정상이니까. 자, 이분 보세요. 저는 아마 이분이 앞으로 2개월 후면 이제 병원에 가시겠죠. 아마 이제 그 당화혈색소를 잴 터인데 당화혈색소가 11.7에서 제가 예측하는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분은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 3개월이면 당화혈색소 7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7에서 8, 그 사이일 겁니다. 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양은 줄였어요. 인슐린은 몽땅 맞으면서도 식후혈당이 3, 400에 공복 240이었는데 이제는 DND와 함께 이거 하면서 투제오도 18에서 10단위로 줄이고 에피드라는 8에서 12단위에서 딱 8단위로 줄여버리고 혈당은 아예 뚝 떨어지고 공복은 거의 뭐 140대고.
점심도 140, 180 되고 엄청 떨어졌죠. 300, 400이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로 큰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 D&D 드시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꼭 걷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리한 걷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1시간 정도씩만 하십니다. 무리해서 막 2시간씩 하면 혈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씩 끼니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 기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아주 좋은 소식 드렸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